네, 이제 몇 쪽 보시냐면은 이제 6페이지 보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6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6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전류의 열작용, 전류의 열작용 및 전류의 열작용 및 화학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전류의 열작용 및 화학 현상. 그걸 보시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가로 1번에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가로 1번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전력과 전력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 그럼 이 전력은 두 자로 줄임말이 되는 거고요.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비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전력. 그 소비전력이라는 것은 전력을 소비한다 해서 이것을 소비전력이라고 부르고, 소비전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유효. 또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평균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동의어인데 부를 때 약간 조금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지 요거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을 소비한다 해서 소비전력이라고 부르고, 소비전력을 다른 말로는 유효전력, 평균전력,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짤막하게 전력입니다.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럼 요 놈을 기호로는 뭘 쓰냐 하면은 대문자 R을 쓰고요. 이거의 단위로는 뭘 쓰냐 하면은 이거의 단위로는 이렇게 생긴 무슨 단위? 옴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요 저항 양 단자에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저항에 들어가죠? 그럼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 뭐가 소비가 되냐? 전력을 소비합니다. 다시 어디에?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 뭐가 소비가 되냐?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여러 사용료를 내시잖아요. 전기요금. 누구 때문에? 저항 성분 때문에 전기를 소비하고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우리가 뭐냐면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는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때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겠냐? 쓴 만큼의 여러분 한전에다 돈 납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하냐? 그래서 소비 전력을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P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원래는 있어요. 전기 쪽 파트는 좀 있는데 우리는 승강기이기 때문에 그냥 승강기 버전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I 자승 R이라는 게 있고요.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R분의 뭐가 되냐? V제곱이 있고, 나중에 이제 교류 쪽에 들어가면 교류에서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바로 VI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력의 단위로는 뭘 씁니까? 라고 물으면 W라는 뭐가 되냐? 와트의 단위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애우기는 잘 하시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 식에다 풀지, 요 식에다 풀지, 요 식에다 풀지 찾는 것을 이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즉 적절한 공식 사용법을 모른다는 거야. 어떤 분이 요거는 같은 거니까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결과치는 똑같지 않겠냐 하는데 당연히 맞죠. 요식들은 같은 거니까요.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로 제가 이 서울에서 제가 어디까지? 제가 이제 제주도까지 간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차로 갈 수도 있고 배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최대한 빨리 가려면은 우리는 뭐예요? 배보다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즉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만 내가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요식이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요게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할 때가 있다. 편하다는 것은 어떤 놈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냐, 그걸 따진다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이 얻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 되니 우리가 요 공식을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일 때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좋냐면 요겁니다. 여러분이 소비 전력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뭐가 있으면 전류 있죠. 즉 전류라는 단어, 즉 전류 단어가 주어지고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요식 쓰면 좋고요. 이번에는 요 놈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요식 붙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이제 제가 이번에 요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기억합니다. 문제에서 전압과 뭐가 주어져야 돼요? 전류.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전류만, 즉 전류라는 단어만 주어지고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러면 요거 쓰고, 요거는 전압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러면 요걸 쓰고, 요거는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 모두 다 주어지고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요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요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용률이다라고 부릅니다. 코사인 세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용률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때 혓바닥처럼 생긴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위상차라고 합니다. 이 혓바닥 이거 위상차. 그럼 누구의 위상차냐면은 요 전압과 전류가 이러는 위상차가 되는 거고요. 요 각에 뭐를 붙이면 코를 붙여서 코사인 세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용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용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용률이다는 겁니다. 알아둡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비 전력입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요식을 막 쓰지 말고요. 문제 유형을 잘 본 다음에 즉 전류라는 단어만 주어졌다. 요거. 전압이라는 단어만 주어졌다. 요거. 전압 전류 다 주어졌다 할 때는 요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여러분 책에 밑에 보시면 1마력은 746이다라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1HP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HP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것을 마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와트보다 센 단위가 바로 마력입니다. 그러면은 1마력은 몇 와트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얼마? 우리가 파이는 3.14 이렇게 외우듯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마력은 얼마가 되냐면은 746와트다라는 거. 1마력은 얼마? 746와트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아둡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요. 가로 2번에 전력량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전력량. 제목이 전력과 전력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전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력량입니다. 이거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전력량. 우리 전력량을 기울어는 W를 써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전력량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P라는 전력에다가 뭐를 시간을 곱한 게 전력량입니다. 그 문제는 요 놈이 아니고 이거의 단위가 출제가 됩니다. 단위. 우리 4과목이라는 것은 순시 전기 파트잖아요. 전기 파트가 되는데 이 전기 파트를 우리가 4과목이 전기 파트인데 이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단위라는 것은 다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나오는 단위는 수식어 아니면 거의 사람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수식어에 의해서 단위를 만든다면 P, 전력의 단위는 뭘 써요? W, 방금 배웠죠? 와트를 쓰는 거고 T가 바로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세크를 씁니다. 그러면 이 와트 세크와 같은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가 정답이에요?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력량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력량의 단위.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줄이고 줄의 단위 뭐다 같다? 와트 세크라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예제로 밑에 보니까 1kW 아워는 하는 거 있죠. 즉 1kW 아워는 뭐요? 3.6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세요. 예, 그게 외우세요. 예. 그대로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1kWh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1kWh인데 요 놈을 우리는 다시 쓰시면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요 K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 이것은 킬로입니다. 킬로. 그러면은 이 킬로를 여러분이 뭐가 되냐? 버립니다. 그럼 K라는 것은 킬로인데 항상 여러분이 전기에서 나오는 단위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킬로가 갖고 있는 의미만큼 곱하는 거. 즉 단위 승수에서 이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K를 버리는데 K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만큼 곱하는 거예요. 그럼 K는 10의 몇 승이에요? 그렇죠. K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요것은 1 곱하기 10의 3승 곱하니까 얼마? 이것은 10의 몇 승이 되는 거야? 3승의 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요 놈은 몇 줄과 같으냐라고 출제자가 물을 거야. 몇 줄과 아니 이렇게 물습니다. 그럼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기 때문에 와트 뭐가 되냐? 세크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10의 3승 와트 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몇 줄이냐? 그럼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기 때문에 와트 세크와 같기 때문에 요 놈을 이렇게 바꾸란 이야기나 요 놈을 이렇게 바꾸란 이야기나 같은 의도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변환하시오가 이걸 이렇게 변하시오. 같은 게 되는 거 맞죠? 예, 변환해 봅니다. 그러면은 10의 3승이면 공 몇 개 붙어요? 3개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와트, 아워, 세크죠. 아워는 뭐예요? 시간이고 세크는 뭐가 되냐? 초입니다. 그럼 C를 초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1시간에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은 여러분 책에 있는 거대로 뭐가 되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10승 6승의 줄 또는 와트 세크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외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거 나왔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거에다 보면 뭐예요? 3.6 곱하기 16승이다.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세요. 그럼 이렇게 하셨으니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몇 쪽 보시냐? 승강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전기에서 배운 걸 모두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곤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돼요?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몇 쪽이시냐면은 여기 있네요. 네, 41쪽 보시겠어요? 41쪽입니다.
41쪽에 48번. 저번 시간에 풀려다가 뭐 안 풀었던 거죠. 이제 안 배웠던 내용 오늘 배웠으니까 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41쪽입니다. 41쪽에 48번입니다. 41쪽에 48번 보시면요. 4와트 아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것은 뭡니까? 몇 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배우기를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기 때문에 와트 뭐가 되냐? 세크와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4와트 아워는 몇 줄이냐라는 말은 줄의 단위는 와트 세크와 같기 때문에 4와트 아워는 몇 와트 세크가 되냐라는 문제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이렇게 바꾸려는 이야기나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는 이야기 같은 거죠. 들어가면 4니까 4 이렇게 들어가고요. 곱하기에다가 와트니까 와트, 아워를 초로 바꾸는 거죠. 그럼 1시간에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다 보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나온 여러분 책에 보니까 1, 4, 4, 0 몇 개? 2개 붙나요? 요거. 다 몇 번이고? 가번이 정답입니다. 시험 장소에서는 계산기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혹시나 계산기 뭐 갖고 오시면은 제가 뭐 사용법도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계산기 좀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야? 48번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걸 또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인데요.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내용 설명 더 해드리고 나서 또 이제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중간중간 풀다 보면은 지금 못 풀었던 문제가 또 중간에 또 생길 겁니다. 몇 쪽 보시냐?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가로 3 해가지고 줄 법칙이라고 있죠? 줄 법칙 볼까요? 줄 법칙 봅니다. 여기서 할까요? 이쪽 찍을까요? 그 책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 잘 나오는 유형만 엑기스로 뽑아가지고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무난하게 점수대를 맞출 수가 있으면 단지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정확하게 뭐가 되냐 그 태도로 벗어나지는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거 내일 가시면은 뭐 기억나는 것도 있죠,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솔직히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80%까지만 기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20%는 분명히 배우지만 까먹어요. 그래서 그 안 까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복습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습은 알아야지만 예습을 하는 거고요. 복습은 오늘 배웠던 것을 그냥 복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저도 좋죠. 서로 좋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만큼은 노력을 해 주셔야지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가로 3이죠. 6페이지 보시면은 책이랑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로 3 해가지고 줄 법칙이라고 있어요. 줄 법칙.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줄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선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열을 줄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열선. 그렇고 우리가 뭘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장판이라 그래. 따뜻한 장판 있잖아요. 한겨울에 우리가 엉덩이 지질 때 쓰는 그 장판. 그게 다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열선이 들어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착안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선 자체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열을 우리는 줄열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이 나타낼지를 공식한 게 바로 뭐냐? 줄법칙입니다. 즉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선에서는 열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열을 줄열이라고 부르고 그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한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줄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줄법칙이라는 것은 만약에 출제자가 줄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가나다라고 이제 이걸 찾습니다. 바로 뭐냐? 즉 뭐에 의한? 전류에 의한 열작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줄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지에서 줄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본 중에 전류에 의한 열작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다. 아니면 전류에 의한 열작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줄법칙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줄법칙이라는 것은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할 거고 그 열을 줄열이라고 부르고 얼마만큼의 열이 나타낼지를 공식한 게 바로 뭐냐? 줄법칙, 즉 발열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줄법칙, 발열량 구하는 공식을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H를 써서 나타내고 얼마만큼의 열이 나타낼 것인지 누가? 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따진 거죠. 얼마냐면은 0.24에 뭐가 되냐? 이렇게 PT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걸 다시 쓰시면 요건 얼마냐면은 0.24에다가 P가 바로 전력이었죠. 우리 앞에서 전력 P라는 공식 중에 첫 번째 식이 여기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요게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식이 뭐가 있었냐요? R분의 V제곱이 있었죠. 예, 그래서 0.24에 바로 뭐가 되냐? R분의 V제곱입니다. 요게 뭐가 되고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열량의 단위로는 뭘 쓰냐 하면은 바로 CAL이라는 칼로리를 씁니다. 이게 바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뭐냐? 발열량 구하는 공식, 즉 줄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열이 발생할 것이다를 따진 거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줄법칙까지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 공식이 중요하니까요. 네, 요 공식을 여러분이 필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예, 38쪽 보십니다. 38쪽. 예, 38쪽 보시고요. 예, 38쪽을 보시면 38쪽에 26번은 요건 암기입니다. 예, 1주름 몇 칼로리냐 하면은 뭐냐? 0.24 칼로리. 요거는 암기 사항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1마력은 몇 와트? 746와트 있죠. 그렇게 암기하듯이 이것도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1주름 몇 칼로리냐? 0.24 칼로리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쪽을 보시냐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45쪽 보시겠어요? 45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책 보시면요. 45쪽 봅니다. 45쪽에 58번 문제입니다. 45쪽에 58번 문제를 보시면요. 500와트 전열기, 여기서 말하는 전열기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얻는 기계장치를 그냥 묶어서 통틀어서 우리는 전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30분 동안 사용할 경우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출력이 주어졌는데 전력이 몇 와트냐고 봤더니 500와트라는 전력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네. 시간이 몇 분이냐니까 30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도체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에 대해서 물었죠. 즉 줄 법칙 물은 겁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선에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발생한 열을 줄열이라고 부르고 얼마만큼의 열이 나타낼지를 따지는 게 바로 발열량, 줄 법칙이죠. 바로 요만큼이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먹기 해야 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요것은 바로 0.24의 뭐냐면은 PT입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대입하시면 0.24가 되고요. 곱하기 P값이 얼마가 되고 500이 되고요. 곱하기 T가 바로 뭐냐?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게끔 됐어요? 세크라는 초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요 시를 의미해요. 근데 주어진 게 뭐예요? 30분, 분이네. 그럼 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꿉니다. 그럼 1분에 몇 초요? 60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가 나오냐? 여러분 계산기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네요. 140 몇 개가 붙으냐면은 3개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발열량의 단위로는 뭘 쓰는 거야? 바로 칼로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리를.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를 뭘로 물었어요? 킬로칼로리로 물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킬로가 들어간 대신에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만큼 빼줍니다. 그럼 캐니심이 몇 승? 3승이니까 그 몇 개를? 3개를 이렇게 삭제해 줘야지만 14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다 몇 번이냐면은 몇 번이죠?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1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나요? 1번입니다. 1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예, 1번으로 바꾸세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9번 보시겠어요? 59번입니다. 59번. 예, 59번 보시면 59번 문제는 뭘까요? 59번에. 59번 문제가 저항값이 얼마예요? 저항값이. 예, 저항값이 5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류가 몇 암페어? 1암페어입니다. 1암페어. 1암페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몇 분이냐니까 1분이다라고 주어진 거야. 이때 뭘 물었냐면은 도체에서 발생하는 뭐가 되냐? 예, 발열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몇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모두 다가 바로 발열량이잖아요. 요 식에 우리가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누구야? RIT.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0.24에 I 뭐가 되냐? 자승 R에 뭐가 되고 이렇게 T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0.24에다가 곱하기 뭐야? I죠. I가 몇 암페어? 1제곱 곱하기 R이 얼마? 500 들어왔고요. 곱하기 T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세크라는 초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가 돼? 분이네. 그럼 분을 초로 바꾸죠? 그럼 1이니까 1 들어가고 1분에 몇 초? 60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 체계처럼 얼마? 라버 나오나요? 예, 7200 라버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은 또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요거 한번 볼게요. 몇 쪽 보시냐?
다시 교재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에 열전기 현상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볼까요? 열전기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뭘 보시냐면요. 6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해가지고 열전기 현상이라고 있죠. 열전기 현상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제협의 효과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읽어볼게요. 우리 제협의 효과라는 것은 뭐냐? 도체 열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와 같은 기전력을 열기전력이라 하고 전류에 열전류를 하면 이런 장치를 열전상이란다. 이와 같이 열전류가 발생하는 효과를 제협의 효과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야. 제협 효과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종류, 즉 제협 효과라는 것은 도체에 열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와 같은 기전력을 열기전력이라 하며 전류를 열전류로 하며 이런 장치 열상이란다. 이와 같은 열전류가 발생하는 효과를 제협 효과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협 효과라는 것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책이 조금 어렵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걸 간단히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잘못 그렸네요. 여기 두 번째를 이제 제가 첫 번째가 제협 효과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협 효과입니다. 이 제협 효과라는 것은 뭐냐? 제협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책에 있는 것은 이제 그냥 포괄적인 정의를 쓴 거고요. 이걸 간단히 배우시면 이렇게 돼요. 제협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두 접속점에 제가 뭐를 주면 온도를 다르게 합니다. 온도. 즉 뭐예요? 온도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차를 주면 열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제협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너무 뭐예요? 포괄적인 너무 정의를 복잡하게 적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협의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차를 주면 열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제협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그럼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금속, 그 다음에 온도차라는 말이 나오면 뭐 무조건 답은 뭐야? 제협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은 그냥 뭐 정의를 그냥 넣다 보니까 굉장히 뭐가 돼? 좀 길게 지금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지금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제협 효과라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제가 뭐를 주면 온도차, 온도를 다르게 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제협의 효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서로 다른 금속, 그 다음에 온도차라는 말이 나오면 제협의 효과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일단 두 번째 보시면 펠트 효과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에 적합해 전류 흐르면 전류 방향에 따라 줄열이 아닌 열이 발생하고 흡수 현상이 생긴다. 이런 제협 효과와 반대가 되는 현상을 펠트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아까 그리다가 지웠던 그림이죠. 예, 그겁니다. 펠티어 효과라는 것은 뭐냐? 펠티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주면 한쪽에서는 뭐야? 한쪽에서는 열에 뭐가 되냐? 열의 발생이 생기고요. 한쪽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열에 뭐가 되냐? 흡수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펠티어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시 펠티어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서는 열의 발생이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펠티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간단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서로 다른 금속, 그 다음에 열의 발생, 열의 흡수 나오면 뭐야? 펠티어. 이렇게 찾아주시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펠티어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서는 열의 발생, 한쪽에서는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펠티어.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포인트는 서로 다른 금속과 열의 발생, 열의 흡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펠티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톰슨 효과. 동일 금속을 접합하여 접속점에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 또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톰슨은 요겁니다. 차이도 뭘까요? 지금 제가 요거는 빨강, 파랑 이렇게 접속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금속이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 요거는 파랑 묶었다는 것은 동일 금속을 의미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 톰슨 효과라는 것은 동일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여기에 똑같이 뭐를 흐르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서는 열에 뭐가 되냐? 발생이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뭐가 되냐? 열에 뭐가 되냐?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톰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톰슨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슨 금속? 같은 동일 금속 나오고 열의 발생, 열의 흡수 나오면 톰슨. 다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 제곱의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 차를 주면 열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제곱의 효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서로 다른 금속,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금속과 뭐가 나오면 온도차 나오면 제곱액이고 펠티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선 열의 발생, 한쪽에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펠티어 효과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서로 다른 금속과 열의 발생, 열의 흡수가 나오면 펠티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톰슨은 뭐예요? 동일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선 열의 발생, 한쪽에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톰슨.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동일 금속, 같은 금속이죠. 그래서 동일 금속의 열의 발생, 열의 흡수가 나오면 톰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가로 3번 해가지고 전류의 화학작용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이 이제 암기 때문에 밑에 보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량을 통과하는 정이 비례한다. 뭐 알아두시고, 두 번째, 전기량 같은 때는 물질의 전기 확당이 비례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은 뭐예요? 식 하나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냐? W는 이게 석출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보면은 그 W라고 돼 있죠. 그게 정확히 따지면 석출량 구하는 공식. 몇 쪽 보시냐면은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가로 3에서 전류의 화학작용이 있고, 뭐 1번이 패러데이 법칙이고,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W 해가지고 W. W라고 되죠. W. 이렇게 W라고 돼 있고, 이 W를 어떻게 했냐면은 KQ라고 하죠. KQ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때 요게 바로 뭐냐면은 석출량입니다. 석출량. 이때 석출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래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래에서 여러분이 쇳가루를 뽑은다고 칩니다. 그 모래에서 여러분이 쇳가루를 뽑을 때 이게 모래입니다. 이게 모래가 되는 거고요. 이 모래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쇳가루를 뽑은다면 모래는 요만큼인데 실제 제가 쇳가루만 뽑아내면은 얼마? 요만큼이 안 나오겠죠. 이 많은 것 중에서 쇳가루가 뭐가 된 뭐 요만큼이 나온다고 칩니다. 그러면 모래는 요만큼인데 여기에서 제가 순수 쇳가루만 뽑았더니 요만큼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 많은 모래 중에서 요만큼 뽑은 이게 바로 속출량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로 여러분이 금 캐는 데서 가요. 그럼 금 캐는 데서 여러분이 금을 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이 이만큼이란 산 위에서 팼다 해서 이만큼 나온 게 아니죠. 그 많은 뭐가 돼? 모래 속에서 우리가 금만 패면은 뭐가 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겁니다. 석출량이라는 것은 요만큼 모래 속에서 요만큼의 쇳가루를 뽑은 요만큼의 량이 바로 속출량, 속출했다. 그 속출량입니다. 그럼 그 속출량 구하는 그 W는 바로 KQ고요. 이때 요거를 여러분 책에는 다시 쓰면서 요거는 K가 되는 건데 여기서 Q가 바로 뭐냐면 Q가 전기량, 전하량 해서 이것은 I 곱하기 바로 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Q 대신에 IT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출량의 단식, 속출량의 단위는 뭘 쓰냐면은 g을 씁니다. g. 그러면 여기에서 요 I는 전류고 T는 시간이고 요 K가 뭐가 되냐? 전기 확당량입니다. 그래서 요 K라는 것은 전기 확당량, 즉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확당량이 얼마라고 주어지고요. 그 주어진 값에다가 전류 곱하기 T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요때 Q는 뭐야? 전기량, 전하량. 앞에서 배웠던 거 Q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K가 전기 확당량인데 전기 확당량에다가 Q값을 곱하든지 아니면 전기 확당량에다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위는 뭐가 돼? g을 씁니다. 이때 요 K가 바로 뭐냐? 전기 화학당량이다. 전기 확당량. 이 값은 주어집니다. 이 값은 100% 주어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전기. 이거 주어집니다. 100%. 그래서 전기 확당량이 얼마 주어지고 속출량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요 식 쓸 때가 있고 요 식 쓸 때가 있는데 요 식이라는 것은 Q, 전기량, 전하량이고 요 식에서 I는 전류고 T는 바로 뭐냐?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몇 쪽 개념이는 전류 확작용 요 정도까지만 출제되는 거니까 그 깊게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뭐냐면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바로 이제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